미국 코스트코에 가면 냉동식품 코너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시안 푸드 코너가 아니라 메인 냉동식품 코너 한가운데에 한글이 적힌 빨간 패키지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비비고 만두. 북미 냉동만두 시장 점유율 50%. 압도적 1위입니다. 이 만두가 뭘 꺾었느냐? 25년 동안 미국 냉동만두 시장 1위를 지키던 중국 브랜드 링링을 밀어냈습니다. 진출 6년 만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만두는 미국에서 먼저 성공하고 한국으로 역수입된 제품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CJ 제일제당은 이 만두 하나를 위해 1조 5천억 원짜리 미국 회사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만두 하나에 1조 5천억.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가 진짜 큰 힘이거든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초코파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0년 CJ제일제당이 미국 시장에 냉동만두를 들고 진출합니다. 근데 미국에 만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중국식 만두, 일본식 교자가 있었어요. 특히 25년간 미국 냉동만두 시장 1위를 지키던 일본 아지노모토의 링링 만두가 있었습니다. 완차이페리라는 중국 브랜드도 강력했고요. 이 시장에 한국 만두가 끼어들 틈이 있었을까요? CJ는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CJ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 중요합니다. 패키지에 덤플링이 아니라 MANDU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덤플링이라고 쓰면 중국 만두, 일본 교자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또 다른 덤플링이구나 하고 넘기게 되죠.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MANDU라고 쓰면 이건 뭐지? 덤플링이랑 뭐가 다르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겁니다. 한국식 만두는 중국 만두와 다르다는 포지셔닝. 두 번째 결정. 품질로 차별화했습니다. 당시 미국 냉동만두 시장의 인식은 값싼 인스턴트 식품 정도였습니다. 만두소도 재료를 곱게 갈아서 넣으니까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저렴한 간식 수준이었어요. 비비고는 이걸 뒤집습니다. 만두소에 재료를 갈지 않고 깍둑썰기해서 넣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야채와 고기의 식감이 살아있어요. 만두피 반죽은 1만 번 이상 치대서 얇지만 쫄깃하게 만들었고 개당 무게도 기존 13지에서 35지로 키웠습니다. 모양도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에게 올리던 미만두, 일명 규화상이라는 해삼 모양의 만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기존 냉동만두의 대충 빚은 모양과는 확실히 차별화됐습니다. 세 번째 결정. 철저하게 현지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만두를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 전용 제품을 처음부터 새로 개발했어요. 미국인들은 돼지고기보다 닭고기를 건강한 고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메인 재료로 썼습니다. 부추 대신 미국인에게 익숙한 고수 실란트로를 넣었고요. 이렇게 탄생한 제품이 치킨 앤 실란트로 만두입니다. 이 제품이 출시 이후 지금까지 미국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비비고의 간판 제품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미국에서만 파는 맛이에요. 소불고기 맛도 미국 전용입니다. 한국 왕교자와 달리 당면 함량이 거의 없고 소고기를 아끼지 않아서 오히려 한국판보다 풍미가 좋다는 평을 받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역수입 제품을 사 먹는 한국인도 있을 정도예요. CJ 이재현 회장은 K-푸드의 한류 르네상스를 기치로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에 미국 최초의 비비고 만두 공장을 세웁니다. 8,300평 규모. 한국 식품 회사가 미국 현지에 만두 공장을 짓는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였습니다. 유통 전략도 정확했습니다. 비비고가 처음 노크한 곳은 코스트코입니다. 2009년에 미니 완탕을 코스트코에 첫 입점시킵니다. 왜 코스트코였을까요? 코스트코는 대용량 패키지를 판매하는 회원제 마트죠. 시식 코너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맛만 좋으면 입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냉동식품 소비량이 많은 미국 가정에서 코스트코 대용량 패키지는 핵심 유통 채널이었어요. 결과는 2015년 코스트코 내 냉동만두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진출 6년 만에 비비고가 전체 미국 냉동만두 시장에서 링링 만두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합니다. 25년간 깨지지 않던 왕좌가 무너진 겁니다. 연매출 1,000억 원 돌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 매출 추이를 보면 2016년 1,000억 원 돌파, 시장 1위. 2018년 2,000억 원 돌파. 2019년 3,000억 원 돌파. 이때 미국 매출이 한국 매출을 넘어섭니다. 2021년 북미 그로서리 채널 판매 1위. 2024년 시장 점유율 50% 돌파. 만두 하나가 4년 만에 1,000억에서 3,000억으로 3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비비고가 미국에서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는 트렌드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미국에서는 세 가지 트렌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건강식 열풍. 미국 소비자들이 점점 건강한 냉동식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야채가 가득 들어간 비비고 만두는 건강한 아시안 푸드로 인식됐어요. 둘째, K-컬처 확산.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K- 콘텐츠가 미국 주류 문화에 진입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편의식 시장 성장.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냉동식품 수요가 치솟았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이 세 가지 트렌드의 교차점에 정확히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CJ-제일제당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비비고 만두가 코스트코에서는 잘 팔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일반 마트에까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2019년 기준 비비고 만두가 깔린 매장은 미국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했어요. 월마트, 크로거, 타겟 같은 미국 주류 유통 채널에 제품을 넣으려면 현지 유통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CJ-제일제당의 결정. 미국 냉동식품 업체 슈완스 컴퍼니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인수가 약 1조 5천억 원. CJ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만두 하나를 위해 1조 5천억.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슈완스가 뭐하는 회사냐? 미국 12개 주에 22개 생산시설을 보유한 냉동식품 기업입니다. 냉동 피자 브랜드 레드 바론으로도 유명하고 미국 전역 학교의 급식을 납품하는 네트워크까지 갖고 있었어요. CJ가 슈완스를 산 건 슈완스의 브랜드가 탐나서가 아닙니다. 유통망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과를 봅시다. 인수 전 비비고 만두가 깔린 미국 매장 3,000곳. 인수 후 2024년 기준 6만 곳. 3,000개에서 6만 개. 20배가 됐습니다. 월마트, 크로거, 타겟. 미국 주요 대형마트 어디를 가든 비비고 만두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매출도 폭발합니다. 인수 전 미국 매출 약 3,649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약 4조 3,807억 원. 12배 이상 증가. 슈완스의 학교 급식 납품망을 타고 비비고 만두가 미국 학생들의 점심 식단에까지 올라갑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만두를 먹고 자라는 미국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CJ가 슈완스를 인수한 후 슈완스의 기존 브랜드도 살려냈다는 겁니다. 냉동 피자 레드 바론이 CJ의 빠른 의사결정과 투자 덕분에 활기를 되찾으면서 미국 냉동 피자 시장 1위였던 네슬레의 디조르노를 꺾고 연간 1위에 오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냉동 만두 1위도 하고 냉동 피자 1위도 하는 상황.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비비고의 미국 성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케팅입니다. CJ는 만두를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포장했습니다. 2021년 CJ-제일제당은 NBA 명문 구단 LA 레이커스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레이커스가 먼저 비비고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후원사 선정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레이커스가 해외 식품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건 비비고가 최초였어요. 레이커스 유니폼 가슴에 비비고 BIBIGO 로고가 새겨집니다.
전 세계 NBA 팬들이 경기를 볼 때마다 비비고를 보게 되는 거죠.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슈퍼스타들이 비비고 로고를 달고 뛰는 모습.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위상 자체를 올려놓는 전략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와도 글로벌 캠페인을 펼칩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14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 캠페인은 K-콘텐츠 팬과 K-푸드를 연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싸이를 모델로 세운 왕교자 광고가 국내에서 대박을 치면서 비비고 만두가 한국에서도 1위에 오릅니다. 미국에서 먼저 성공한 제품이 한국으로 역수입되어 또 1위를 한 거죠. 2015년에는 왕맥 캠페인으로 만두 비수기인 여름철 매출을 3배 가까이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CJ제일제당은 비비고를 만두 브랜드에서 종합 한식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비비고 제품만 해도 만두, 미니 완탕, 스팀 덤플링, 볶음밥, 양념치킨, 김치치즈 주먹밥, 햇반까지 7종이 넘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는 비비고 전용 냉장고 3도어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정도예요. 차세대 주자로는 햇반을 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끈끈한 한국식 밥을 고품질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소스, 김치, 김은 매년 20%씩 급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더 큰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1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1조 4,700억 원 규모의 신규 만두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2027년 완공 예정. 찐만두, 에그롤 생산라인과 물류센터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유럽으로도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헝가리에 유럽 전용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유럽 현지에서 비비고 만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00% 식물성 플랜테이블 왕교자로는 이슬람 국가까지 진출해 현재 30개국 이상에서 판매 중이에요. 정리해봅시다. 비비고 만두는 덤플링이 아니라 만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깍둑썰기한 재료로 냉동 만두의 품질 인식을 바꿨고 닭고기와 고수로 미국인 입맛에 맞춰 현지화했습니다. 6년 만에 25년 1위를 꺾었고 1조 5천억 원짜리 회사를 사서 유통망을 확보하자 매출이 12배 뛰었습니다. 비비고 만두가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덤플링으로 들어갔으면 가격 경쟁에 빠졌을 겁니다. 만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가서 차별화했습니다. 둘째, 현지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처음부터 만들어라. 한국에서 잘 되는 걸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를 위해 처음부터 새로 개발했고 그게 오히려 한국으로 역수입되어 또 성공했습니다. 셋째, 유통이 곧 전쟁이다. 맛이 아무리 좋아도 매장에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CJ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5천억을 베팅했고 그 결과 미국 전역 6만 개 매장을 확보했습니다. 전 세계 한식당 수가 현재 67만 개로 추정됩니다.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아요. 그 한식당에서 한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트에서 K-푸드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비비고 만두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